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맞물린 복합위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금융권의 위험 관리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당장 다음 달엔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 금융 지원책이 종료되는데 그간 드러나지 않은 잠재 부실 규모는 좀처럼 가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금융권은 자본을 쌓아 부실에 대비한 방파제를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충우 기자입니다. 대구은행을 핵심 자회사로 둔 DGB 금융지주가 10월 중 1,5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합니다. 사실상 만기가 없는 연구체로 조달 자금이 자본으로 분류돼 자본 적정성 지표가 개선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2분기 당기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20%나 줄어 자본 비율 하락을 방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은행과 증권, 캐피탈 위험 가중 자산이 늘고 금리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채권 평가 이익이 줄은 것이 자본 비율을 떨어뜨렸습니다. 지난해 말 11.63%였던 DGB금융 보통주 자본 비율은 2분기 말 11.26%로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9월 1,000억 원에 이어 또다시 외부서 자금을 조달해 자본 확충에 나서게 된 이유입니다. JB금융지주 역시 이르면 오는 9월 2,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JB금융지주 보통주 자본 비율은 지난해 말 10.3%에서 2분기 11.18%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다른 금융지주보다 자본 비율이 낮았던 터라 자본 확충 작업을 지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 설립 후 첫 중간 배당에 나서 현금 유출 요인이 발생한 점도 추가 자본을 쌓으려고 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위험에 대한 어떤 완충 그런 역량을 이제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본 확충을 늘리고 있고요. 특히 향후에 이제 금리가 더 올라가는 거에 대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제 신용자본증권 발행해 놨을 때 발행 금리를 좀 낮출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금융당국도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정 자본을 쌓을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출 부실 우려에 대비해 2분기 대손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더 쌓은 것만으론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자본을 더 쌓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손 준비금 적립 강화안도 준비 중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이충우입니다.